일단 뭐 우리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9분이 오셨는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녹화된 거예요. 저희 따로 사진을 안 찍으시더라도 녹화한 걸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복습을 하시거나 놓친 게 있으시면 그 구글 드라이브 보시면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또 다음 강의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십니다. AI 활용 영상 스토리텔링인데 뭐 말 그대로 좀 AI를 활용을 해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영상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영역이니까 또 일반 스토리텔링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고 서로 융합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미리 올려놨으니까 대강은 아시겠죠? KBS 쪽에서 주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대지구에도 이리저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문화예술진의 경향 프로그램 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 3필요가 있을 거고요. 나중에 저도 한 전반부 이야기하고 김학수 감독님도 후반부 이야기하고 중간중간에 최 대표님이 직접적으로 IT 안전들 아마 멘토맨으로 지도를 해주실 거고요. 나머지 3시간이라도 나머지 1시간은 서로 프리토킹 하면서 앞에 이야기 들었던 것을 다시 되묻고 질문하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시간짜리 5강인데 이거 한 학기 강의보다 더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자기소개를 하겠지만 다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 여기 오셨다는 이야기는 AI에 대해서 물으신다거나 영상에 대해서 물으신다거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오신 이상은 학생이신 분이니까 충실하게 내가 뭘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상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거 부끄러워하시는데 왜 영상을 초보자에게 오신 거니까 그 부분은 부끄럼 없이 이야기를 하시면은 한번 이야기를 주변에서 동료들한테 들으면 훨씬 더 발전이 있습니다. 네, 김박수 선배님, 김박수 감독님. 네, 잠깐 인사 아까 하셨지만 저는 여기 주임 교수의 조교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AI가 작년 기술 나갈 때가 한 7월, 8월 그때부터 6개월 열심히 했지요. 여러분도 밤을 새서 이찬이 이번에 5주 이날 동안 다른 일을 좀 딜레이 하시고 인공지능 활용법과 예문까지 제가 그 교본으로도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한번 해보면 그것을 따라서 해보고 자기 것을 해보면 상당히 감이 와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을 하셔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가운데 보세요. 예, 제가 카메라에 안 잡히는데 가운데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최도둑이라고 합니다. IT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IT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배워서 사용했는데 그 후에 한 거는 세일즈나 세일즈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컨트리 매니저, 벤처기업도 해봤고 이런 다양한 걸 했는데 아직도 그 처음 사회에 나와서 한참 젊었을 때 공부했던 것을 계속 버리지 않고 폴로우를 해가지고 최근까지 변화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생기든 간에 모르면 또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했으니까 여기 있는 명단대로 간단하게 나와서 내가 이 영상을 뭐 때문에 배우러 왔는지, 어떤 영상을 하고 싶은지, 내가 갖고 있는 영상이나 AI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위주로 한 3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진도를 나갈 때 어떤 수준에 맞춰서 나가야 될지, 어떤 분은 집중적으로 맨투맨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떤 분은 그냥 복습하는 셈으로 넘어가야 될지에 파악을 해야지 강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가나다 손으로 좀 듣겠습니다. 한 1분 많은 거 10분인데 3분이면 30분 되고요. 좀 개인적으로 좌우지간 뭐 짧을수록 좋은데 길고 짧은 거는 컨텐츠 내용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컴팩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분은 1분 이야기하라고 하면 10분을 이야기해요. 자기 역사를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면 그게 아니고 영상과 관련된 이야기만 간단하게. 일단 가나다 순으로 김경철 선생님, 요 앞으로 나오시는 거죠. 반갑습니다. 시진핑 닮은 김경철. 그동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10년 정도 지났는데 주로 강의 활동을 주로 했어요. 은퇴생 교육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정작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제가 은퇴 준비를 제일 못한 거예요. 특히 처음부터 내가 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IT 쪽을 했었으면 지금 상당한 한 10년 정도 지났으면 상당한 전문가가 됐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뭐 인문 교양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0 되는데 올 좀 초에 내가 야 70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저는 뭐 AI나 뭐 동영상 편집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또 현정주님을 또 우리 또 잘 알게 돼가지고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 과정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잘 모르는데 들어가도 됩니까? 아이고 이번에 특별하게 뭐 잘 해주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방금 또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내가 잘 할 줄 모르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본인이 초보자로 온 거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거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영상은 제가 그동안 강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길래 주로 그런 위주로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5주밖에 안 됐지만 또 5주가 뭐 앞으로 향후 1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열심히 좀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지금 이제 월세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버쌤이라고 활동을 하면서 교육과 완전 당하네. 네. 이리 한번 주세요. 더우시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네. 지금 제가 하는 사업에서 지금 교육하고 컨설팅 하고 있는데 마침 우연찮게 최동희 대표님을 만나서 나는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적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내 사업에 조금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그냥 마음만 두는 게 아니고 실제 내 사업과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연배도 더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한편으로 또 떨리기도 하고 설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배우고 또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기 선생님. 그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현영주 선배님하고 김홍 선배님의 그 후배입니다. KBS 후배인데 퇴직 후 경문화재단을 창설을 하고 돕다가 원래 일을 일자로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해가지고 KBS TV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작업 중인데 하여튼 좀 편안하게 쉬다가 쉬면서 이제 얼굴에 뭐 점을 빼러 갔더니 다 이렇게 지져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이렇게 보다가 우리 PD 선배들 방에 이제 현영 선배가 그걸 올린 걸 봤어요. 야, 이거 빨리 배워야 되겠구나. 지역문화재단에서 각종 행사 내가 휴대폰 찍는데 이거 편집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IT 기술이 발달이 안 되고
또 AI 쪽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60 벌써 5시 이제 가까워지지만 김영수 교수님이 65세, 75세까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AI 쪽에 빨리 탑승을 하지 않으면 처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은 생이다. 아주 좋은 게 우리 김학수 선배님은 신입사원 때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펙트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아쉬워가지고 부탁하고 하는데 친절히 잘 도와주셨고 우리 현영 선배님은 문화 쪽에 아주 대가고 해서 참 KBS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또 선배님 또 오셨는데 정말 좀 즐겁게 배우고 익힐 것 같습니다. 저도 초보자의 심정으로 이 IT와 AI를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특대 여기 평생교원에서 했던 챗GPT 전문화 과정을 수료하면서 두 달 좀 넘어서 과정 그때 유명한 교수님께서 이제 여셨던 거 거기서 좀 배우면서 많은 감명을 받아갖고 그때 결심을 하고 제가 유튜브 제작에 들어갔어요. AI랑.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이후로 유튜브로 이제 3개를 올려놨는데 한국 역사 시리즈 해갖고 당근한검이랑 주몽이랑 이제 좀 그런데 그게 5분 10분짜리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AI로 이제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리고 뭐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이제 전 영상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공부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가 딸려요. 그리고 제가 체계적으로 영상을 배우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할 줄은 꾸적꾸적은 돼서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좀 이렇게 좀 전문가분들과 같이 배우면서 영상에 대한 어떤 제 자극이나 동기부여를 받고자 동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AI 과정을 조금 많이 배웠다고 여기 있는 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조금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 드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서로 간에 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도 모르고 정말 컴퓨터도 잘 못하고 AI가 뭔가를 이렇게 듣고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뭔가 많이 배워질 것 같고 여러분 하시는 거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태혁입니다. 저는 김대현 대표님과 같이 이제 사업하고 또 최선익 대표님을 알게 돼서 보게 됐는데 GPT를 활용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관심도 가져서 지금 유튜브에 조금씩 올리고 있고 조금은 할 줄 아는데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알려주기만 하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질적인 게 조금 기본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스토리텔링이나 영상을 좀 기반으로 해서 남들과 좀 차별하게 돼서 영상을 올리고 그걸 좀 수익화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민영목 선생님. 저는 취미로 서예하고 뭐 서각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를 갖고 있는데 함산 정제도 선생님이란 제 한문 선생님이 제 호를 얻을 유자에 시냇물 개자 류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류계라는 그 호를 받아서 한글로는 그걸 풀면 넷버들에게서 넷버들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민영목입니다. 그래서 저 류계라고 불러도 좋고 넷버들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빨리빨리 정보를 캐치하고 그걸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정적 PD하고 김학수 감독님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방송국에 근무했습니다. 저만 나태했더니
두 분은 선생님이 되어 계시고 저는 수강생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인 호기심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성균관 석전연구원에 가서 2500년 전에 중국 고전을 배우고 금요일 날은 숙대에 와서 챗GPT를 배우고 있습니다. 2500년을 넘나들고 있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라도 여기 온 이유는 독일에 8순이 넘은 할머니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증손녀가 물었대요. 할머니 그 나이에 왜 그런 걸 배워? 그랬더니 그 청주 할머니가 증손녀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내년에 배우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그런단다. 그런 기분으로 왔습니다. 자, 잘 지내겠습니다. 안선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 먹고서는 아주 편안하게 시골에 들어가서 기농 생활을 하려고 시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황경호 가수 그 노래를 들었어요. 빈지개를. 제가 그 음악 방송 같은 거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거 거의 한 30년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멈췄지만. 그래 한 30년을 팝송을 들었었는데 가요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그 빈지개를 듣고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다음부터 황경호 팬을 하게 됐는데 뭐 학폭이니 뭐 이래서 그거를 제가 거의 한 9개월을 했어요. 근데 22살 때 그만 가짜뉴스고 저기 그거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야.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그 영상 유튜브로 만들지도 모르는 걸 유튜브를 막 만들어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스토리텔링, 뭐 영상 뭐 이런 거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거의 한 400개를 올렸어요 제가. 나중에는 지웠지만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생기지도 않았는데 구독자는 지금 보면 구독자가 한 21,600명이에요 지금요. 날마다 100명씩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임한 구독자님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호수씨. 예? 호수. 감사합니다. 이후대선 선생님. 항상 아닙니다 선생님. 부족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AI가 새로 슈퍼컴퓨터가 나와갖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좋기는 한데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새로 해야 돼 새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대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우체국 금융개발원이라고 공공기관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0년 정도 정보통신부에서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정보통신 IT 쪽은 잘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요즘 들어서 디지털 AI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작년에 AI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10주 과정을 받았는데 너무 속도가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 다시 또 배워봐야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그 가입되어 있는 카톡방에서 이런 게 떠서 우연찮게 했습니다. 기간도 짧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금년에 저희 기관에서 핵심적으로 AI를 우리 직원들 전체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직에 이제 저희 조직에 처우가 4개가 있는데 처별로 AI 담당 관제를 2명씩 지정을 해라. 그래서 그 2명씩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직원 저희가 한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 전 직원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데 제가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수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관심만 있고 초보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있는 동안 즐겁고 재밌게 배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미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윤미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AI라는 이야기만 듣고 왔더니 이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영상 제작한 다른 사람이 영상 제작한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위성 영상 쪽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AI 영상이 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뭐 하면 내가 말 한마디를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왔더니 너무 전문가분들도 많고 제가 보니까 AI의 세계의 수강 과목이 있는데 1, 2번은 하지도 않고 지금 3번으로 와가지고 이게 이해도도 떨어질 것 같고 가만히만 앉아있을 것 같으니까 뭐 숙제 시키지 마시고 뭐 하라고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윤영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공이 관광인데 관광 호텔에서 좀 생활하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일을 했어요. 취미로 사진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영상도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동영상도 가만 찍고 있는데 그리고 몇 달 전에 챗 GPT 그 블로그 강의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한 달 정도 배우긴 했어요. 근데 참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좋진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페 활동으로 그 왕릉, 궁궐, 시장 투어하는 게 있어요. 그거 투어하고 후기 작성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걸 배운 이유는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또 홍보하고 싶어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의숙 선생님. 홍의숙입니다. 정말 관심은 있으나 너무 이 AI와 이런 쪽에 무지해서 새해부터 한번 배워보면 좀 더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 뒤에 앉은 여인 셋이 그냥 AI라는 것만 보고 왔거든요. 왜 이렇게 못하나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듣는 거에는 저희가 잘하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고광식 선생님. 네, 고강. 나중에 저기 등록을 하시죠. 아침에 등록하셨어요. 네, 저는 고강식입니다. 고강입니다. 이 나이 될 때까지 숙대를 올 처음 방문했습니다.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올 기회도 없었고 이렇게 연이 안 닿아가지고 뭐 이 앞에만 지나다녔는데 오늘 이런 강의 때문에 숙대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가 AI, 동영상, 스토리텔링 이 세 단어가 합해졌잖아요. 아주 딱 꽂혔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을 남기는 거. 내가 됐든 우리 식구가 됐든 또 우리 친구들이 됐든 우리 회사 일이 됐든 이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우리가 결국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항상 그 KBS나 그 방송에 그 좋은 다큐멘터리 보면은 나도 언제 한번 저런 데 가서 내가 한번 스스로 찍어볼 수 있을까 항상 그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바빠서 못했는데 마침 오늘 이런 좋은 강의가 있어서 오늘 놓치지 않기를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그 회사를 탑 경영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인재를 서치해서 그 우리나라 대기업 또 외국 기업 이런 데 그 핵심 인재를 추천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헤드헌팅이라고 하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30년 그 1세대 멤버로서 지금 해왔는데 그 30년 동안 그런 고급 인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그건 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책으로 쓰자니 너무 좀 번거롭고 마치 동영상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런 좋은 사례들, 그 핵심 인재를 추천하고 또 요새 인재들의 어떤 그 각각 원하는 그 니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요. 회사 뽑는 회사도 변하고 지원하는 사람 쪽도 너무 그 자기의 기대치가 높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수많은 케이스를 겪었던 거, 과거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서 공유함으로써 또 다음 세대들이나 또 그런 것을 새로 경험하게 될 사람들한테 좋은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같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벌써 한 35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시간 중에서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영상 부분이. 가능한 빠르게 영상에 대한 컨셉, 동영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보니까 오신 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아주 뭘 요구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IT 전문가와 AI 전문가와 영상 전문가가 그때그때 맨투맨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 정규할 때는 그대로 일단 따라오시고 중간에 질문하면 벌써 그 질문 갖고 20-30분이 가버리니까 마지막 시간에 다양한 30분 정도를 남겨서 프리토킹 하면서 맨투맨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또 왜 우리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하라는 걸 일주일에 2번을 안 하는 이유가 일주일간에 자기가 이거를 다시 되시고 공시고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진도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텀을 준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한 걸 올려드릴 테니까 요즘에는 챗GPT나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 있는 거를 저는 검색해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방향을 이렇게 잡아준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키워드를 갖고 인터넷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모르면은 카톡방이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소통을 하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일단 양해를 해주시고 이 영상은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따로 기록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엄청나게 양은 많지만 이런 정도가 대표적인 영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향집으로부터의 급한 전달. 김마리아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결혼을 하셨습니까? 일단 멀티로 갑시다. 보시면서 KBS 미디어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영상 자산 사업. 이거 추진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멈춰버렸는데 아마 우리들한테 제일 관심 있는 게 휴먼이고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든 우리 부모님 이야기든 내 친구 이야기든 우리 뭐 할아버지 이야기든 그런 이야기를 어떤 장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캠스 미디어 어떤 프로덕션 자회사에서 홍보 영상을 만든 거예요. 드라마든 토크든 다큐멘터리든 여러 형태로 내 이야기를 우리 주변 이야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죠. 이건 이제 전문적인 카메라, 방송에 있는 영상 클립들을 붙여서 했지만은 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이와 같은 영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방송에 나갈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유튜브에 올릴 정도 수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답으로 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식으로 영상을 잡아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걸 처음 기획했던 친구는 그 비트코인에 대박 터져서 KBS 가지고 제주 내려가서 건물을 세웠어요. KBS 엔지니어였는데 그 IT 쪽에 전문가였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에 그리고 제주 찾아가 봤더니 제주 큰 연동, 제주 큰 로타리에 부제주에 큰 빌딩, 9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벌써 한 10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생각을 했으니까 KBS가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경직돼 있었다는 거죠. 경직되지 못 받은. 그냥 마을 이야기예요. 마을 이야기. 저희가 만든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어플라이해서 1억을 받아서 1년 동안 문화가 있는 날 기록 영상을 만들었어요. 마을에 있는 어떤 문화 행사 이런 걸 만드는. 마을을 바라보았던 그 이야기를 주제를 삼아서 아이들이 마을의 대상으로 보통 한 4일 정도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한 3분 남짓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찍는 거는 4일을 찍고 몇 시간을 찍지만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3, 4분을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요. 그 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시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엮어야 될지 생각을 하시죠.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7,800m라는 거리의 격차보다는 주민 간의 소통의 부재가 주는 어떤 격차들을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골목 상권이 너무 줄었어요. 너무 줄어서 지금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골목에 사람이 지나가고 볼거리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가게 나가 보니까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든지 보고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상으로도 아주 좋게 보여요. 에코밸리 커튼은 문화적 소통임의 울림이다. 에코밸리 커튼이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해서 마을 축제처럼 마을 주민들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문화가 있으니까 사실 내가 마지막 수요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고요. 이런 활동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평소에 이 문화 행사에 많이 목말라 있었어요. 이거를 계기로 더욱더 이 문화 행사가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코밸리 커튼에서는 바람 중에 하나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즐겁고 다양성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은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따오고 비싸.
가장 자주 보는 전형적인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입니다. 설마도 무심코어린 담배에서 전기요금을 사용하다 하품으로 퍼졌는데 오늘 새벽 인천 강화도에 있는 어제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파트에서 태어난 10대 남자 부산까지 환영의 현장입니다. 공연중 영국에서 이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수강생이 만든 수료 작품이에요. 저희는 그때 한 120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영상 몇 가이드라고 그 홍보 영상을 공부하는 동안에 아는 친지가 100만 원 줄 테니까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수료 작품 겸 돈 받고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정통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영상. JTBC 한여들이라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나 아직 못 나가고 있어. 이 불도 앞에 불 직접 피웠대요. 그래픽이 아니고 피워갖고 이렇게 합성하대요. 요즘 이게 그래픽을 아주 쉽게 되는데 그때는 이 그래픽 활용을 때 못한 거예요. 대단해요, 진짜. 그때 당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제 방송했던 분이, 네. 저 전문했던 분이 있었어요. 아, 전문이시구나. 가장 우수 작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장 우수 작품. 이거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저희 당산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거기서 AI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그저께 수요일날 이제 동화 만들기를 끝을 냈는데 거기 참여 스터디했던 분 한 분이 AI 갖고 만든 이야기, AI 갖고 쉽게 만든 김미라 선생님이시던가 이분은 제가 영상 그때 한번 봤어요. 엄청나게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 네.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 우리가 그 스타디 그룹에서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대단한 AI 영상을 만드십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르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면 픽션인가 논픽션으로 크게 대면을 하죠. 호구냐 아니면은 우리의 사실적인 인간 이야기냐 차이가 영상 그 둘로 나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논픽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상상적인 후보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 주변에 있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갖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다큐멘터리는 어떤 논픽션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심도가 있고 서사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방송 출신들도 몇 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뭐 참고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자, 다큐멘터리 일반적으로 사전에 있는 용어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 기록입니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쪽으로 하면서 김호경 작가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다큐멘터리 장르를 발견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동의가 돼서 이분들 이야기, 이 김호경 작가가 했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내가 본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노력이 다큐멘터리다. 이거는 다큐멘터리에도 영향되지만 모든 예술 창작품한테는 다 이게 분명히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그게 영화든 연극이든 그림이든 뭐든지 내가 본 것을 내 시각대로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그것이 다큐멘터리고 예술 창작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영상을 만들더라도 이런 컨셉을 갖고 영상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보면요. 이 발견의 예술을 본다와 보여준다 두 단어로 지배를 할 수 있다. 예술 창작과 다큐멘터리는 본다 그리고 보여준다 두 가지로 두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다. 본다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내가 상남한상 모든 사회 현상을 내가 나만의 시각으로 보는 거. 본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느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창창한 새파란 하늘을 보면 뭘 느끼나요? 같은 하늘인데 나는 어떻게 보나? 바다 같다. 맑다. 상쾌하다. 그 하늘을 보는 것도 자기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내 아주 절친한 친구가 죽어서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안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늘을 보는 게 너무 새파랬어. 그 하늘 보면 나는 처연해져요. 눈물이 나. 그 사람의 경험이거든. 뭘 보더라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 상남한상 현실을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본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던져줘서 설득을 시키느냐. 그것이 다큐멘터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여준다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잖아. 무엇을 보느냐.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떻게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라는 게 보여주니까. 내가 본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우리 모든 영상 작업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다 그리고 보여준다. 자, 다시 보면 본다라는 건 어떤 현실을 나만의 시각으로 보여준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상대방이라는 방송이나 유튜브는 시청자가 되고 연극은 관객이 되고 화가는 관람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모든 예술 작업, 다큐멘터리, 영상의 기본이다. 뭘 하더라도 이걸 가장 머릿속에 두고 뭘 하나 찍든지 구상을 하더라도 이걸 항상 염두에 두라는 이야기예요. 자, 현실과 본다는 현실과 시각이다. 현실이라는 건 소재야. 우리가 영상에서 말하는 소재라는 이걸 말하는 게 모든 예술 활동의 소재, 그게 보는 거, 현실, 삼남한상, 소재. 그 다음에 거기서 관점이 들어갑니다. 시각과 관점이, 그죠? 그럼 보여준다는 주제, 그 메시지라는 게 주제예요. 주제, 그죠? 우리가 주제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주제. 내 영상에, 내 작품에 초지일관한 화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 중심 생각, 내가 알리고자 하는 의미, 내 영상의 핵심, 영상 속에 드러나는 크리에이터의 중심 사상, 크리에이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각하는 그게 주제다. 그게 메시지다. 보여주는. 항상 이걸 머릿속에 두고 메모를 해두세요. 항상 어디 가다가도 영상을 보면 어떤 사물을 보면은 이 개념을 생각을 하면은 아주 쉽게
영상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시청자를, 관객을, 관람자를. 그러죠? 이게 항상 이 관계로 네 가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영상 만들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촬영하려고 하면 막연할 때가 있거든. 뭘 찍어야 되지?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걸 찍어서 어디다 쓸 거지? 그걸 가지고 네 가지를 생각하면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주려고? 우리가 헌혈하는 장면을 보다 어떤 사람은 헌혈하는 장면을 파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료적인 기술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불길하게 생각을 하고 같은 현실이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점과 관점이 다르고 그거를 보여줄 때 말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그 메시지가 다름으로 설득하는 대상이 다르거든.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은 똑같은 사안이라도 모든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모두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다큐멘터리로 돌아가면 다큐멘터리라는 게 우리가 사실적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감독의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큐멘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작가나 다큐멘터리스트의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게 다큐멘터리일 수 있어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스트는 자기의 관점을 촬영과 편집이라는 영상 언어와 영상 문법을 사용을 해서 자기의 시청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죠? 영상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영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 관점을, 내 시각을 촬영과 편집이라는 영상 언어와 영상 문법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영상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와 서사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저기 카카오톡에 에스크업 쓰죠? 에스크업.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챗GPT가 카카오 친구 중에서 에스크업이라고 있어요. ASKUP. 그걸 치면 어떻게 정의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쳐봤더니. 거의 한 80%는 맞습니다. 아주 전문적이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것은 일련의 사건의 연속이다. 사건을 나열했다.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순서대로. 그리고 뭐 소설 드라마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근데 서사라는 게 뭐냐? 내레이션, 나레티브, 스크립션. 이게 이제 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어떤 내면적인 이야기가 들어간다. 응? 경험과 생각과 감정과 인생이 들어간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어떤 내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어떤 성장과 변화와 그런 걸 강조한 것을 서사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소설과 영화, 드라마에서도 서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챗GPT가 제가 간과한 거죠. 그죠?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충분히 서사를 느끼면서 본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챗GPT를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 7, 80%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주제 아이템 선정하고 아이디어 찾아서 자료 찾아서 섭외하고 구성하고 촬영 편집해서 자막 치고 음악 넣고 뭐 나레이션 넣고 녹음하면 방송이 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해요. 순서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요. 어떤 거는 그냥 원고 먼저 써놓고 거기다가 막 뒤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일단 찍어놓고 구상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 이건데 이 순서대로 가진 않지만은 가장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오스톡스한 거예요. 가장 정중하고 가장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나올 수 있다. 이 순서가.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어렵게 써요.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 프로덕션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촬영하는 단계잖아요. 그 전에 구상 단계가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은 나중에 편집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영상 과정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앞부분은 주로 프리 프로덕션이고 촬영 편집은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편집 쪽으로 반반. 촬영을 하면서도 편집하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응? 편집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포스트 프로덕션을 통해서 원고 넣고 자막 넣고 뭐 컬러 그레이딩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PD 같은 경우는 감성적으로 영상이 들어가고 기자 같은 경우는 원고 써놓고 들어가요. 원고 써놓고 맞춰서 그림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리포팅 중에서 감독이 별로 없어요. 정보는 많지만. 근데 PD나 영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감동이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PD적인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감동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그 브루 같은 거는 결국은 텍스트에다가 영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AI는 지금 보니까 후반 텍스트 기반의 영상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이 AI 영상이 PD 영상까지도 올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봐요. 인간의 감성을 앞지르는 그런 영상을 만들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접근한 바로는 브루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주로 텍스트 기반의 영상이고 정보 위주다. 제 이야기는 우리 AI 전문가인 김학수 감독님의 의견을 저랑 다룰 수는 있습니다. 제가 김학수 선배한테 배우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지금 아직까지 왔으니까. 자, 영상을 기획을 할 때,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이걸 하나 염두에 두세요. 왜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만들지? 어떤 성격을 만들까?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상대방한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좀 더 특이하게 만들 방법은 없는가? 요 네 개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수많은 영상 중에서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영상.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왜 이 영상이 필요하지? 누구한테 보여줄 거지? 어떤 성격을 만들지? 그들한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좀 차별할 수 없으면은 영상 뭐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딴 사람과 똑같은 영상을 만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카피라지만 나중에는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롭다는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죠. 근데 아주 흔한 이야기라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뭐 헌혈도 그랬지만 어떤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아주 새로워질 수 있죠. 뭐 스타일이나 포맷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영상 자체로 영상미로 승부를 볼 수도 있고. 영상 구성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논리적으로 흥미롭게, 논리적이라는 게 정서적이라는 게 안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서적 논리, 논리적인 정서, 정서의 논리로 접근을 해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상도 유기적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료가 좋아야 되고 양도 적절해야 되고 편집이라는 게 순서를 어떻게 하고 강약과 길이를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니까 그걸 어떻게 조정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 구성이라는 것은 촬영과 바로 직결되어 있고 촬영이라는 건 편집과 직결되어 있고 편집할 때는 영상 구성을 생각해야 되고 촬영할 때는 편집을 염두에 둬야 되고 감독이 현장에서 큐를 외칠 때 몸은 촬영 현장에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객석에서 시사해 볼 겁니다. 내 이 카트를 찍을 때 영상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촬영은 편집이고 편집은 연출이고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응? 구성을 하면서 촬영을 염두에 안 두고 구성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촬영하면서 이걸 어떻게 편집에 붙이지 생각을 하게 되고 편집하면서 내 영상 구성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항상 세 개는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상에 시작에 요즘 같은 특히 이 시대에는 15초, 10초 안에 처음에 승부를 그래요. 처음에 아주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시작을 해야 되고 계속 스무고개처럼 그때 갈 때마다 그 다음 영상이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하게끔 계속 주기적으로 자극을 주고 시청자를 유혹해야 되고 어떤 산맥처럼 한번 쳤다가 내려갔다가는 또 언제 치고 더 올라갔습니다. 그 봉우리가 처음에는 낮게 가다가 어떤 때 높이 올라칠 것이냐 그런 구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가면은 짧은 1분짜리 영상도 지루하고 그런 주기적인 자극과 구성이 다양할 때는 1시간짜리 영화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영상이 길고 짧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길이가 아니고 정서적인 길이라고. 그걸 위해서 내 영상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유혹을 해주시나요? 소리가 좀. PC라고 이렇게. 공연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공연 그리고 성공적인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걸 잡아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얼마큼 빨리 카메라와 시선을 집중해서 잡아내느냐. 현장에서. 그게 현장 연출의 준 모습이에요.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뷰파인더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눈이 사방에 다 펴져 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 있다가 저기서 버리죠. 따로 이건 드라마처럼 콘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집은 콘셉트입니다. 가서 방문해서 유치원을 찾아와서 봉사하는 장면을 좀 찍어줘라. 그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정도의 어떤 그 구성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프하게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에필로그를 어떻게 끝을 내줘야 될 것이고, 타이틀은 뭘로 가져갈까, 그 다음에 각종 바디들, 어떤 바디로 나눠줄까.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고, 비디오는 어떻게 가져가고, 자막은 어떻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오디오 중에서도 나레이션 어떻게 가고, 음악은 어떻게 가고, 현장은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나눠져 있어요.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면 촬영할 때 훨씬 쉬워요. 놓치지 마. 재밌다고 해서 한쪽만 가다 보면은 전체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항상 이런 구성하거나 아무리 짧은 영상이라도 하나 만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프롤로그, 타이틀, 바디 1, 2, 3, 4, 에필로그, 그 다음에 내용은 뭐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세트를 나눌 수도 있죠. 비디오, 그래픽, 자막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요 양식을 내가 봐서 카톡에 하나 올려줄 테니까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에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 양식을 하나 줄게. 본인이 만들면 제일 좋고 저는 아래 한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 AI가 만든 구성아니에요. AI한테 뭐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줘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줘. 이미지, 설명, 뭐 내레이션 내용, 이펙트 얘들 AI가 다 알아서 만들어줘. 이건 이제 김학수 선배의 다음 강의를 내가 뺏어와서 지금 다음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선생님 명령어를 뭐라고 넣으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부터 배운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자, 저는 강의 끝내고요. 이제 김학수 감독님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죠. 조금 있다가 저희도 미래교육원 원장님이 인사하러 오신다니까. 오케이.
자, 잠깐 쉬고 지금이 몇 시죠? 시간을 정합시다. 11분이죠? 잠깐 이야기하고 16분. 아, 20분에 뵙시다. 5분. 18분. 오케이. 18분에 오세요.